관계는 우리가 좀 어떤 관계인가를 조금 입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네. 사랑해서 결혼을 하긴 하는데 그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자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긍정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 퇴행해요, 퇴행. 퇴행인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애기집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들 중에서 굉장히 유치한 부부들 있죠. 왜 애기? 네, 밖에서는 막 되게 근엄하고 막 절대로 막 정말 옷점이 없고 옷 하나 없고 막 이러고 탁 이렇게 막 빛나는 안경에 뭐 이런 분들이 막 부인만 보면 왜 왔대 늦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오상진 씨 아니에요? 나 그럴 것 같아. 왠지 저 그럴 것 같아. 오상진 씨. 되게 지금 젠틀하고 뭔가 스마트해 보이는데. 저 안경 뒤에. 김정 씨도 굉장히 애교 많잖아요. 저 안경 너무. 귀엽다. 아니라고. 맞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이게 저한테 맞는 얘기인지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일 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부정적일 때는 싸우는 순간에 예, 완전히 유치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울 때 보면 보통 그래서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시냐면 대판했어요. 왜 싸웠어요? 큰일도 아니야. 빵 사다 놨는데 없네?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만 거 가지고도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싸우는 저는 집에 빵이 없을 때 제가 불안해요. 그건 좀 심한 일이죠. 아니 언짢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예, 굉장히 작은 일로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본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만큼 어려운 관계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가면은 부부는 그래서 심리적인 성장을 이렇게 동반하는 관계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 섹스리스 비율이 36% 정도 섹스리스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보통 이제 국제 평균이 20%예요. 엄청 그러면은 국제 엄청 평균에서 많네. 10% 이상 높죠. 네. 일단 우리나라는 굉장히 피로 사회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그 주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고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마음이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애착 손상이라든지 사소한 어떤 서운함들을 말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분이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한쪽이 되게 잘 다가갔는데 한쪽에서 애착 손상이 있었거나 서운한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눈치를 잘 못 챘고 이걸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탁 거절당하고 이건 진짜 그게 자존심에 많이 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거절당했던 경험들 이게 굉장히 쌓여있는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금혼식, 은혼식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혼 1년 차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송이. 1년 차. 1년 차는 꼬맹이. 지혼이라고 해요. 지혼? 종이 지자를 써요. 그래서 종이처럼 찢어지고 싶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신혼 1년 때에 부부 사이에서 싸우고 화해했던 어떤 메커니즘이 생겨요.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50년 동안 거의 복붙해서 거의 간다고 봐요. 초기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네. 회피하고 뭐 이게 안 하고 하면 그거 나중에 무슨 사건 생기기 전에는 되게 이렇게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그러니까 않아요. 대화를 많이 해서 예, 일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 그렇죠. 네, 그래야지 종이가 은이 됐다가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섹스리스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달라요. 샘 스퍼 박사라는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섹스가 없어도 친밀감 있는 결혼 생활은 가능하다.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하지만 또 이제 반대 입장이 있어요. 레베카 다킨이라는 분은 섹스 없는 결혼 생활은 건강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다르긴 한데 저는 섹스리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부가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서로 말 못하면 되게 불편하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섹스리스에 대해서 가끔가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섹스리스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하기에는 부부는 그렇게 단순한 사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손을 억지로라도 평상시에 계속 잡고 다녀라. 맞아. 조금만 텀이 길면 나중에 나이가 더 가면 이제 이상하다. 그거 잡으면. 그거 너무 맞아요. 중요한 저 것 그걸 같아. 계속 꽉 지키고 다니거든요, 저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래서 그죠?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섹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평소에 스킨십을 자주 하는 부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결혼 생활 같은 거 섹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잘 만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맞아. 그냥 평소에 그러니까 머리 한번 쓰듬고 손 한번 잡고 괜히 뒤에서 한번 끌어안고
뭐 섹스리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던 서로가 받았던 상처들 이런 걸 얘기하지 못할 때 이제 우리가 또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외도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죠.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인간은 땡땡을 느낄 때 바람을 피게 된다. 땡실. 외로움. 두 글자야. 상실. 땡땡이라고 했잖아. 땡땡? 땡땡을 두 느낄 글자. 때 두 글자, 두 글자. 유혹. 두 글자? 유혹. 네, 비슷한 계열인데 인간은 결핍을 느낄 때 바람을 필 확률이 높아져요. 여기서의 결핍은 개인의 결핍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결핍은 이 사람이 성장 배경 속에서 쭉 본인이 끌고 왔던 자기만의 어떤 함몰 지점 같은 거예요. 마음이 되게 깊은 외로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관계에서의 결핍은 부부 사이에서 이게 뭐가 잘 안 돼서 여기에서 절망했던 내적 절망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우리는 이제 뭐 여러분 그런 일 없으시겠지만 나는 이런 일이 좀 생기면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외도를 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스스로. 왜냐면 우리가 좀 가정해보고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또 예방 차원에서 궁금하다. 아니, 본인은 뭐 그런 저요? 굳이 하면 상대가 바람을 피우고 그러지 않아요. 유일하게 정말 생각나는 건 그 정도? 그 정도. 외도라기보다는 뭔가 저도 이제 다른 남자에게 이쁨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 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은 저도 이제 뭔가 임신과 출산과 그걸로 인해서 몸이 막 계속 막 불어날 때. 가슴은 바닥에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이 하락 돼 있을 때 어느 날 SNS를 보다가 이렇게 뜨잖아요. 알고리즘 같은 네네네네. 게. 내 남편이 그렇게 요가 필라테스 선생님들한테 좋아요를 눌러놔요. 운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아니 지인일 수 있지. 지인도 있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건강미가 넘치시고 네. 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나한테 뜨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남편한테 그 좋아요 왜 눌렀냐고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궁금해.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이랑 커피를 마셨니 밥을 먹었니 그냥 보기 좋아서 눌렀다. 이제 남편은 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서운할 수 있죠. 서운하긴 서운하죠.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여자로서. 주리님도 그럼 막 몸짱들 좋아요를 막 눌러. 저도 봐요. 좋아요는 안 누르지만 지금 저도 당장 추천 알고리즘 볼게요. 네. 네. 답이 있었나요? 저희 중에? 주리 씨가 얘기했던 것 또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인간에게 있잖아요. 네.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제 외도를 통해서 이제 누군가 나를 새롭게 봐주는 그 느낌. 그래서 내가 굉장히 또 새로 살아나는 느낌. 다시 여자가 된 느낌, 다시 남자가 된 느낌. 아 근데 그건 이런 너무 것들을, 이기주의적인 것 같아요. 주는 어떤 대상들을 느낄 때 또 사람이 굉장히 이제 거기서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개인이 가진 결핍이 크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네.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알아챘을 때 네. 이걸 마냥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솔직하게 대화로 이걸 또 풀어야 되는지 얘기를 할 때 이런 방향의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화의 중심을 항상 당신하고 나로 끌어들여야지 제3자를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 요즘 누구 생겼어? 누구야? 밤에 누구랑 이렇게 토크하는 게 더. 굉장히 리얼한데요. 누구야? 이렇게 하면은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누구야? 그 순간 삼각관계가 되죠. 누구야? 누구랑 이렇게 밤에 얘기해? 누군데 당신한테 연락해? 뭐라고 해야 돼? 당신 요즘에 왜 그래? 그러니까 너랑 내 얘기로 바꿔. 단둘만의 이 대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무시하는 거야. 당신 요즘에 왜 그래? 혹시 요즘에 나한테 이렇게 밤에 뭐 일찍 잠을 안 자. 나한테 뭐 당신 요즘에 이렇게 뭐 못다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 네. 이렇게 너하고 나. 너의 행동을 얘기해. 그쵸. 그러면 상대방이 약간 자기 검열을 할 시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땐 심리적으로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니까 생각해야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적당하게 그냥 뭔가 애들 앞에서 이런 모습도 그래도 좀 좋게 보여주고 풀어주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는 게 좋은 건지 애들 앞에서 아예 안 싸워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지. 네. 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 다음부터는 부모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으냐. 네. 첫 번째는 일단 싸우기 시작하였으면은 분리하는 게 가장 좋죠. 아이와 우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게 아니면 너가 들어갈래? 보여주는 게 이런 제일 식으로 이제 왜냐면 애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럼 이제 싸우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반드시 설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싸우고 나서. 싸우고 그쵸? 나서. 왜 싸웠는지. 너네도 싸우잖아. 똑같아. 어른이 돼도 싸워. 예, 그래서 우리가 싸웠던 건데 이게 너네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평소에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브리핑을 싸우고 해야 돼. 나서는 반드시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냥 쉽지 맞아, 않죠. 근데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 이렇게 이제 안어 그쵸? 박수에 손잡아 그쵸? 이걸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겐 그걸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제 안정감이다. 끝났구나. 아, 이제 아이고,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린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됐어. 맞아, 아기들한테는 네, 이런 진짜. 시그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뭘 배우느냐면 사회화 과정이 되죠. 아, 인간은 싸운다. 아, 근데 화해한다. 아, 괜찮아. 이걸 배워가는 거고요. 또 하나 설명하는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성인이 와서 놀랬지. 너무 무서웠지. 미안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모티콘 토닥토닥 해주는 것처럼 진정 효과. 이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진정이 되죠. 근데 이제 갈등을 아주 잘못 처리하는 예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표현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 욕을 계속 한다거나 아이한테. 그건 너무 나빠. 아니면 배우자를 따돌려요. 그러니까는 너랑 나랑만 노는 거야. 아빠랑 놀지 말자. 이렇게. 아빠랑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빠를 대한 태도를 엄마를 보고 배우니까 그렇죠. 걔에게 존중해 주는 걸 서로 보여줘야 자식들도 그대로 또 부모를 존중한다고. 맞아.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인지해야 될 건 나의 애티튜드, 그 배우자를 대하는 애티튜드가 일관성이 있는가를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관찰한다는 그러니까 자식한테 대나무숲처럼 막 그러면 안 되겠네요. 거예요. 전혀 안 되죠. 저는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이제 말을 하는. 차라리 낫다고 봐요. 왜요? 자녀들에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가 그랬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괜찮아요? 생각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만큼 막 살지 않고 부모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애쓰는 만큼 그만큼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독립하고 그 아이들이 커서 사랑을 할 때 훨씬 더 기능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부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관계에서 서로를 소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면 데이트를 예로 들면은 네. 데이트할 때 뭔가를 소비하죠. 영화를 소비하고 고기를 소비하고 뭐 술도 소비하고 시간도 소비하고 때론 섹스도 소비하죠. 그런데 뭘 소비 안 하냐면 정작 서로를 소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스토리를. 그러니까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넌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부부가 아직 해보신 적이 없다면 꼭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히스토리예요. 살아온 이야기. 생각보다 안 하시고 결혼한 부부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특히 연애 기간 되게 짧았어. 3달, 5달만 결혼했는데도 바로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또 둘째 생겨, 셋째 생겼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서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얘기를 히스토리를 섞어서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우리 고모가 오는 걸 우리 엄마가 왜 싫어하는지. 알긴 네, 이런 스토리 있죠? 알긴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맞아. 알아야 돼. 네, 맞아. 그런데 이 얘기 잘 안 해요. 이 얘기 안 할 때 역시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는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뭐 좋은 얘기라고. 맞아요. 너까지 알아서 좋을 게 없어. 맞아. 어차피 1년에 몇 번 안 보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조각이죠. 조각천 주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 번째는 이슈라고 하는데요. 우리 집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 우리 고모가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마음에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에 실제 문제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 집에 폭탄이야. 그러니까 너가 이 폭탄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넌 이거에 대해서 연대 책임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게 보이면 넌 도망가. 이건 우리 몫이야.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상대방한테 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 원가정에서 원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가정에서의 문제를 내 결혼 관계 안으로 끌어들어오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정서적인 어떤 대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지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생기시기 시작할 거예요.